자, 오늘은 한때 블록체인 세계의 진짜 스타였죠.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플로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0.045달러.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바로 2026년 1월 2일에 플로우가 찍었던 정말 충격적인 사상 최저가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한번 보세요. 2021년 4월에는 무려 46달러가 넘었어요. 정말 영광의 정점이었죠.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10센트는커녕 7센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의 99% 이상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붕괴죠. 아니, 세계적인 파트너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까지 다 가졌던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떻게 99% 넘게 폭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시간을 좀 돌려보죠. 플로우의 황금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유망주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찬란했던 시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우 성공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다중 역할 아키텍처라는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겪던 그 느린 속도 문제 있잖아요. 그걸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해야 할 일을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4단계로 딱 나눈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 노드, 순서를 정하는 합의 노드, 계산을 처리하는 실행 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검증 노드. 이렇게 각자 자기 전문 분야 일만 딱 하니까 어때요? 전체 시스템의 속도랑 효율이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근데 플로우는 기술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파트너 라인업이 정말 올스타급이었습니다. NBA, NFL, 디즈니, 심지어 페이팔까지? 여러분, 이 이름들만 들어도 당시 플로우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죠? 이런 초특급 파트너십 덕분에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일반 사용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이게 모든 걸 증명합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무려 1,000만 명 이상. 이건 그냥 기술이 좋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플로우가 진짜 주류 시장에 제대로 안착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훈장 같은 거였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빛나는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들추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경고 신호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 2월 NBA 탑샷이 미등록 증권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이건 규제라는 먹구름을 몰고 왔어요. 그리고 9월에는 SEC가 직접 조서에 착수하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2025년 12월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플로우의 기술력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단단했던 신뢰라는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3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도난당한 이 사건. 이 정교한 해킹은 플로우의 운명을 바꿔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맙니다. 이 해킹의 원인이 뭐였냐면 타입 혼동 취약점이라는 아주 교묘한 결함 때문이었어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시스템이 진짜 돈이랑 가짜 돈을 구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버그라고 할 수 있어요. 공격자는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말 그대로 위조 지폐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플로우 팀의 대응은 정말 빨랐습니다. 도난당한 자산의 98.7%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1.3%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치명적인 취약점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이건 플로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약점을 온 세상에 드러내버린 셈이니까요. 네,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던 약점들이 새로운 악재들과 만나면서 플로우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퍼펙트 스톰을 정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말 그대로 삼중고였죠. 첫째, 해킹 후유증으로 투자자 신뢰는 바닥을 쳤고 네트워크는 멈췄다 다시 가기를 반복했어요.
둘째, SEC 조사 때문에 규제 압박은 계속됐고요. 마지막으로 설상가상으로 이제 곧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토큰이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조합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 다가오는 홍수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존에 유통되던 공급량에 맞먹는, 아니 거의 그만큼의 엄청난 물량이 2026년 1월에 락업 해제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거대한 토큰 쓰나미가 물려온다는 예고편이나 다름없었고, 이걸 본 투자자들의 공포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죠. 그리고 그 공포는 이렇게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장 심리 지수 27점, 공포 단계를 넘어서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졌다는 걸 의미하는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모든 기술적 지표, 시장의 신호는 하나같이 지금 당장 팔아라, 강력 매도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플로우의 근본적인 기술 자체는 여전히 혁신적이고 강력했다는 거죠. 이 현실과 신호의 괴리, 이 모순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보죠. 이 모든 폭풍이 휩쓸고 간 지금 플로우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을까요?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답이 좀 명확해 보여요. 50일 평균 가격, 200일 평균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이건 뭐 누가 봐도 강력한 하락 추세라는 뜻이고 강력 매도 신호가 뜨는 게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앞을 내다보면 어떨까요? 이건 마치 안개가 짙게 낀 숲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시장 심리는 여전히 공포 상태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락업 해제 물량이라는 폭탄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항선인 0.1012달러를 넘지 못하면 다시 사상 최저치까지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정말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기적으로 보면요. 플로에게는 넘어야 할 큰 산이 2개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되는 락업 해제 물량, 이 공급 쓰나미를 이겨내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둘째는 NFT를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이 2가지 과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인다, 그런 회복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사상 최저치인 0.07453달러 근처에서 선별적으로 저점 매수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차 목표는 이전 지지선이었던 0.1901달러 정도로 잡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1년에서 5년 뒤를 본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이건 분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플로우 팀이 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그 핵심 논지에 모든 걸 거는 투자죠. 물론 과거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무기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활용해서 성공적인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건 고위험, 분할 매수 전략, 즉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의 플로우는 잡는 순간 손을 베이는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압축된 고통을 딛고 역사적인 재기를 위해 힘을 응축하고 있는 감겨진 융수철일까요? 그 판단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